광역 소각장 입지 재공모 절차에 들어갔던 김포시가 공모 접수 결과를 곧 공개할 예정입니다. 사업 대상지가 되기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시위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신도시 조성이 늘면서 원도심 지역 인구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통 제조업이 쇠퇴하면서 원도심에는 일자리도 줄고 있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백령도와 소청도, 대청도를 차례로 방문해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지역 현안 사업들을 점검했습니다. 부천시가 개인이 소유한 원도심 유휴부지 49곳에 1,400면의 주차장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김포시가 광역 소각장 입지를 찾기 위해 두 번째 공모 절차를 시작한 뒤 벌써 2달이 다 돼갑니다. 이번 주 금요일 공모 결과가 나오는 대로 김포시는 요건에 맞는 후보지가 있는지 검토할 예정인데요. 네, 두 번의 공모 절차를 거치면서 유치 의사를 보인 지역들이 나오자 인근 주민들의 반발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세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김포 양촌읍의 한 마을이 시끄러워진 건 한 달 전쯤입니다. 인접 마을에서 광역소각장 유치 의사를 보였다는 사실을 주민들이 알게 되면서부터입니다. 쓰레기 냄새나 뭐 그런 게 저희 아파트하고 거리가 가까워가지고 주변에 뭐 빌라촌이나 그 원룸이나 뭐 이렇게 전세에 사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분들도 같이 똑같은 피해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를 하는 입장이고요. 이 마을에서 소각장 유치 의사를 보인 마을까지는 1.5km 거리입니다. 실제로 소각장 건립이 추진된다면 차로 5분 거리에 불과합니다. 멀지 않은 곳이지만 유치 동의 과정은 없었습니다. 김포시 공모 요건에는 후보지로부터 300m 안에 사는 주민 동의만 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확보해야 하는 동의 비율마저도 재공모를 거치면서 낮아졌습니다. 인근 1km 근방에 2,000세대 가까이 살고 있지만 후보지 인근 100여 세대의 동의만 있으면 입지 요건에 충족하게 된 겁니다. 주거 밀집 지역에 주변에 학교까지 있어 소각장 건립에 반대하고 있는 주민들. 이대로 공론화 없이 후보지가 결정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자발적으로 돌아가며 1인 시위까지 서는 이유입니다. 최소 50대 이상의 트럭이 왔다 갔다 할 텐데 그렇게 되면은 통학하는데 너무나 아이들이 위험할 것 같기도 하고 쓰레기차에서 흘러나오는 침출수나 그런 소음 등등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많은 피해가 갈 것 같아서. 트럭이 많이 다녀서 횡단보도 건널 때 위험할 것 같아요. 김포시도 이런 주민들의 우려를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 정책은 갈등 중재보다는 보상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소각장 하더라도 정말 피해 없이 할 거고 이제 그 어찌 될지 모릅니다만 하더라도 그 혹시나 뭐 거기서 재원 생기면 전부 다 저 주민한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할 거고. 지난해 첫 번째 공모에 실패한 이후 두 번째 공모 결과를 하루 앞둔 김포시. 공모 기간도 채 끝나지 않았지만 주민과의 갈등의 불씨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 지하철 2호선 김포 고양 연장 사업을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기 위해 서둘러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는 요구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김주영, 박상혁 두 국회의원은 최근 기획재정부와의 면담에서 정부가 인천 2호선 김포 고양 연장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예타 대상 사업 안건으로 상정하고 이후 사업 선정까지 신속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두 의원은 인천 2호선 연장은 서부 수도권을 종단해 교통망 확충 측면에서 효과가 크고 기존 노선이나 새로 추진 중인 노선과도 환승 편익이 크다면서 이번 사업을 서둘러야 하는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날 면담에 참여한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두 국회의원의 요구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인천에서 초등학생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계모와 친부가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 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살해 등의 혐의를 받는 계모와 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 등의 혐의를 받는 친부를 검찰에 송치했는데요. 계모는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지난 5월부터 지난 7일까지 의붓 아들을 9개월간 상습적으로 학대했고 친부도 1년간 손과 발로 아들을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아들은 사망 당시 몸에서 타바큰으로 추정되는 멍자국이 발견됐고 몸무게도 30kg으로 또래보다 적게 나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도권 신도시 조성이 늘면서 원도심 지역의 인구 감소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전통 제조업이 쇠퇴하면서 원도심에는 일자리도 줄고 있는데요. 이관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한 해 인천 서구에서는 검단 신도시와 루원시티 등 유입 인구로 3만 3천 명이 넘는 인구가 증가했고 인천 중구에서도 영종 신도시 등 유입 인구로 9,300명의 주민이 늘었습니다. 반면 원도심 지역인 부천에서는 같은 기간 1만 6천 명이 빠져나갔고 인천 남동구와 계양구에서도 각각 1만 2천 명과 6,800명이 넘는 인구가 줄었습니다. 수도권 인접 도시들 간 인구 증감 양극화가 드러난 모습입니다. 원도심 지역 인구가 크게 줄어든 이유는 신도시 조성과 일자리 변화 때문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제조업이 쇠퇴하기도 하지만 또 그것들이 이제 지방으로 또 이전해 나가면서 일자리가 빠져나가는 측면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신도시 지역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지가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인구는 빠져나가는데 재개발을 하더라도 이제 수지가 안 맞으니까 그런 것들이 지연되고. 인천과 부천에는 아직 조성 중인 검단 신도시와 새로 조성하는 계양 대장 신도시가 있습니다. 또 검단 신도시 가까이 김포 한강 2 신도시 계획까지 생겨 수도권 서부 지역에는 신도시 인구 이동 현상이 10년 이상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신도시 인구 이동이 지속되는 동안 원도심 지역은 중심 인구가 비어가는 공동화 현상을 겪게 됩니다. 이미 공동화 현상을 겪고 있는 인천 미추홀구는 정부가 3기 신도시 입지로 9월 2지구를 지정하자 최근 인천 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 사업 재검토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원도심 지역은 전통 제조업이 쇠퇴하면서 일자리도 줄고 있습니다. 경제 자유구역이 있는 인천 연수구와 서구, 중구는 2011년부터 2019년 사이 실질 부가가치와 사업체 수, 종사자 수가 연평균 4.2%에서 5.7%까지 성장했는데 부평구와 계양구를 포함한 원도심 지역들은 같은 기간 0.3%에서 1.8% 성장률을 보이는 데 그쳤습니다. 원도심 기업과 일자리 경제 성장이 멈춘 것입니다. 원도심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서는 새로운 산업 전략과 도시 재생 전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재개발과 주거환경 개선에 머물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민선 8기 출범 후 처음으로 서해 최북단 섬들을 찾았습니다. 유 시장은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백령도와 소청도, 대청도를 차례로 방문했는데요. 주요 현안 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주민과의 소통 시간을 가졌습니다. 유 시장은 앞서 최북단이자 접경 지역인 서해 5도에 거주하는 것 자체가 애국이라며 거주 주민들에 대한 특별한 지원과 대우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번 방문에서도 유 시장은 이들 섬으로의 접근성과 거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주 여건 개선에 강한 추진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또한 백령, 대청 국가지질공원, 유네스코 인증 지속 추진 등도 언급했습니다. 부천시가 원도심 유휴부지 49곳에 1,400면의 주차 면적을 확보했습니다. 이로써 밀집 주택가 내 부족한 주차 공간이 일부 해소되는 등 주민들의 편의가 확대됐는데요. 부천시는 개인이 소유한 부지에 토지 사용 협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비만 들여 주차장을 신설해 예산 절감과 주차난 해소 효과를 봤습니다. 또 사업에 참여한 토지 소유주는 협약 기간 최초 3년 동안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를 전액 감면받는 혜택이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구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기 위한 지역의 조례가 생겼습니다. 네, 부평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 유정옥 부평구 의원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셨는데요. 먼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난해 11월 인천의 한 빌라에서 일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해서 가족 4명 중 형제 2명이 숨지고 부모는 의식불명인 상태로 발견돼서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준 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불행한 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도를 좀 높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꼭 보상을 받기 위해 뭐 위기 가구를 발굴하지는 않겠지만 위기 가구 신고 포상을 제도화하면 국민들이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계기가 마련돼서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우리 위기 가구들이 조금이라도 일찍 발견될 수 있겠다는 판단 아래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네,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 주요 내용들 어떤 게 담겨 있습니까? 네, 이 조례는 위기 가구 신고 대상과 포상금 지급 기준 및 시기에 관한 사항, 포상금 지급 제외, 신청 방법, 환수에 관한 사항, 그리고 개인정보 등 관련 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기 가구 신고 대상을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서 생계가 곤란한 경우, 질병 장애 등 건강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또 자살 사고 등으로 가구 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그 밖에 건강 문제, 경제적 어려움 등의 위기 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로 좀 세분화해서 규정했고요. 신고된 가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한 건당 5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예, 그럼 끝으로 해당 조례를 통해 기대되는 사회적 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에 대한 관심을 갖고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이 있었다면 앞서 언급한 우리 인천 일가족 참변과 같은 비극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발의한 인천광역시 부평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위기 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지역 공동체의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고 민간 협력이 더욱 강화되어서 우리 위기 가구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평구의회 유정옥 의원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만 70세 이상 도민에게 버스 요금을 지원하는 내용인데요. 경기도는 현재 만 13세 이상 23세 이하 청소년에게 연간 12만 원까지 경기 지역 시내 마을버스 요금을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 70세 이상 도민의 30%가 버스를 이용한다고 하면 청소년처럼 12만 원까지 지원될 경우 연간 약 5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도 관계자는 조례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만 70세 이상에 대한 버스 요금 지원 시기와 금액은 도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입법 예고를 거쳐 다음 달 14일에서 23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입니다. 계양구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사업 공모를 통해 7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계양구는 해당 사업비를 제2 시립 노인 치매 요양병원과 소방서 등 공공시설과 민간 건물 등 46곳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태양광과 태양열 시설 설치로 연간 180메가와트아워의 전기와 930메가줄의 열에너지를 생산해 5천만 원의 에너지 비용과 132톤의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